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대박클럽 시즌2 오늘은요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요 마이베스트 컨설팅의 김순길 대표와 세종국토개발의 정창래 이사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설 연휴 이후에 매매 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켜보니까요, 수도권 아파트 값의 상승세는 꾸준했지만 상대적으로 거래는 여전히 뜸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서울 매매가 변동률은 그 전주 대비해서 0.02%가 오른 0.05%를 기록했는데요. 그 중에서는 이제 강남, 서초, 송파, 강동의 재건축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 지난주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 값을 조사한 결과 주간 매매가 변동률은 0.04%를 기록했습니다. 신도시 매매가 변동률은 그 지난주와 같았고요. 또 인천은 전주 마이너스 대비해서 보합세로 또 돌아섰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수도권 신도시 연초부터 전매 해제가 되는 소식이 있는데요. 1, 2월간 수도권 전매 물량 총 14,710가구가 전매 해제가 될 예상인데요. 이는 그 올해 그 45,719가구의 3분의 1 수준인데요. 1월 달에는 용인, 김포 등 총 8,985가구고 2월 달에는 판교, 청라 등 5,725가구가 전매 해제가 될 예상이라 그동안 거래가 안 돼서 숨통이 막혔던 매물들이 좀 거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는 그 강남 서초 보금자리 본청약이 있었는데요. 일반 공급은 17대1 시범지구 마감이 됐는데요. LH공사 강남지구 서초 오면지구는 보금자리 본청약 4,113명이 신청을 해서 지금 굉장히 보금자리 열기가 뜨거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그 국토부 리모델링이 수직 증축을 불허했다가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는 그 일반 분양 불허와 맞물려서 또 수직 증축하는 것이 구조체 안전 문제와 또 재건축과의 형평성을 들어서 불허 입장을 고수했지만 업계라든지 주민들이 거센 반발에 밀려서 입장을 또 선회했던 것으로 보여져서 리모델링도 굉장히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정부 정책 향방에 따라서 매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세 시장에는 답이 없다고 합니다. 오름세가 꾸준하다고 하는데요. 100주째 상승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요. 네, 전세는 2009년 4월부터 지금까지 93주째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주 대비해서도 0.4%가 상승을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중에 서울에서는 서대문구가 전세가 비율이 50.9%로 가장 높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서울 평균은 41.7%인데 서대문구에 이렇게 높은 상승률은 아마 대학가가 많기 때문에 대학가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는 전세돈 사기주의보라 그래서요. 그 전세 금액이 사기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함으로 인해서 국토해양부가 또 주의령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또 신분증 위조나 이중계약 등을 통해 전세돈을 가로채는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다가구 주택 소유자가 또 관리인이나 중개업자들을 통해 임대차 계약하거나 또 보증금 관리 등을 맡기는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아니면 그 임대인이 또 소유주나 중개업자를 정확하게 또 확인하지 않음으로 전세금을 띄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그다음에 또 많은 또 융자와 또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는 전세를 얻으실 때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임대차 계약서를 쓰시고 나시면 늘 임대차 계약서에 꼭 확정일자를 받음으로 해서 나중에 법적인 안전장치를 하시는 것이 좋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월세 세입자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세난 증가하는 월세 세입자들 때문에 지금 서울시가 지하층이나 반지층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소정의 월세를 지급하는 서울형 주택 바우처의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서울형 그 주택 바우처 제도는 임대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또 최저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43,000원에서 65,000원까지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서울시에 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분들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정창래 이사님께 함께까지 여쭙겠습니다. 상황도 이러한 만큼 정부에서도 전월세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실제 수요자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지 이 점이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시장의 반응은 어땠는지 이 점 또한 여쭤보겠습니다. 예.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그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 대책을 한번 살펴보면 그 내용을 한 3개의 내용으로 압축을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먼저 그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자금 지원 및 세제 혜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보금자리 주택 등 이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조기 공급 등이 지금 담겨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대책은 저번 달에 나온 대책보다는 좀 구체화된 면이 크지만 이 시장에서는 좀 역부족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특히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현재 이 전세난이 지금 가중되는 실질적인 이유는 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지금 전환이 되지 않다는 데 있는데요. 따라서 이 매매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DTI 규제 완화 같은 부동산 매매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조속히 나올 것으로 나와야지 전세난이 좀 완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설 연휴 이후에 매매 시장과 전월세 시장 동향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느 때보다 이렇게 몸살이 심한 부동산 시장이지만 항상 전문가들은 틈새가 있다고 하는데요. 고수들의 부동산 투자 비법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고수들의 부동산 투자 비법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에 관련한 질문들 많으실 텐데요. 참지 마시고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전문가들의 친절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를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번호가 연결돼 있는데요. 02-229-4034번으로 저희에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직접 통화가 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선물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성공적인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를 위한 필수 월간 지죠. 예스하우스 3개월분 보내드릴 테니까요. 적극적인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고수들의 부동산 투자 비법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김순길 대표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택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지금 이제 올해 상반기에 구입하신 것이 적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급매물 속에서도 좋은 물건, 보석을 찾는 그런 방법으로 오늘 투자 유망 지역하고 어떤 기준으로 아파트를 또 살펴보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매물 속의 보석 찾기, 최근 전세난이 심하다 보니까 차라리 집을 사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오늘 강의 내용이 유용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들어보기 전에요. 그렇다면 이 시기가 왜 급매물 투자 시기에 적절한 시기인지 그 이유부터 김순길 대표님의 의견 들어볼게요. 그 올해는 신규 입주 물량이 굉장히 감소를 하고 있고 전세값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그 상승할 여력이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지금은 이제 여전히 매수세가 좀 부진한 관계로 매도 물량은 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전세만 고집하기보다는 또 주택 매입을 고려하는 시기에 지금 들어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세가가 올라서 고통스러운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겠지만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지금이 수요자들이 우위에 있는 시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내 집 마련의 적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급매물이고요. 오늘 강의 내용이요. 급매물 중에서도 옥석을 가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돈이 되는 주택,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판단 기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가격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시다가 매수 시기를 놓치게 되면 또 가격이 급등하게 되거나 반등하게 되면 내 집 마련의 적기를 또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계획하고 돈만 있으면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다만 이제 그 세 가지 정도의 타이밍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부동산을 구입할 때 제일 좋은 건 정보와 또 종잣돈과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정보를 획득하셔서 과감한 실행이 좀 필요하실 수가 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돈이 되는 아파트, 주택 중에서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오늘은 돈이 되는 아파트는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꾸준히 좀 살펴보신다면요. 먼저 그 대중성 있는 모두가 선호하는 아파트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흔히들 얘기하는 도곡동 뭐 타워 팰리스라든지 삼성동 아이파크라든지 뭐 압구정 현대라든지 목동 하이페리온 이런 데들은 이름만 들어도 사실은 굉장히 그 갖고 싶은 대표 아파트들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 또 자신의 경제 여건만 허락한다면 가지고 싶은 아파트, 이렇게 이런 아파트들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2005년도 이후에 지어진 3베이 구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인기가 좋은 재건축이 완성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이 누구나 선호하는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입지와 위치가 좋은 역세권 아파트를 고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평형이나 구조라든지 내부 인테리어보다는 아파트의 위치, 즉 입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리모델링과 인테리어 등을 통해 갖고 얼마든지 구조는 변경할 수 있지만 그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는 위치, 즉 땅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매력이 있는 역세권 아파트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돈이 되는 아파트는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1000m 이내에 또 위치한 아파트를 말하면서요. 또 기존의 아파트가 좀 부담스럽다면 향후 역세권 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선택해서 눈여겨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규모의 경제가 있는 대단지 아파트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또 공원이라든지 휴게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아파트가 이제 대단지 아파트인데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 대형 마트라든지 백화점 이런 것들이 입점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보다 15에서 20% 정도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대단지의 효과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단지 아파트를 선택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학군과 자연환경 조망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학군이 집값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요. 학군은 지금 이제 학교 외에 또 학원도 학군으로 또 편성이 되면서 또 유명한 강남의 대치동이라든지 또 최근에는 또 잠실단지를 또 재건축한 뭐 레이크 팰리스 주변의 학원과 그다음에 뭐 강북에 뭐 굉장히 학교가 많은 그리고 이런 중계동 같은 경우 그다음에 뭐 단지 내 학교가 있는 목동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학군이 좋은 아파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선택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환경과 조망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조망권의 가치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광진구 한강이 바라다 보이는 아파트 같은 25평의 같은 경우는 1층 같은 경우가 4억대 초반인데 뭐 중간층이 한강이 보이는 곳이 뭐 5천 정도의 금액이 형성됨으로 인해서 조망권의 가치가 소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미래의 변화가 있는 아파트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미래의 진행 아파트라는 것은 이제 아파트가 향후 본인이 움직이지 않아도 외부 환경에 의해서 아파트가 변하는 곳, 이런 곳들은 가격 상승이 많은 곳인데 그런 곳이 이제 공원이 들어서는 것이라든지 도로가 개설되는 곳이라든지 뭐 뉴타운 지역 내에 준치 않은 그런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 들어봤는데요. 다 좋은데 조금 비싸요.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급매물 지역 가운데에서도 보석 중에 보석, 유망 지역은 어떤 지역을 꼽을 수 있는지 이 지역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투자 유망 지역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서남권 역세권 아파트가 먼저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구로구 같은 경우는 구로 디지털 단지 하고 가산 디지털 단지 이런 데들이 있어서요. 주로 이제 20대, 30대의 젊은 수요층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지는 한 36% 정도가 그렇게 수요층이 있어서 서남권 르네상스와 개발 계획이 맞물리면서 향후 굉장히 매력이 있는 곳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심, 부도심 내 소형 아파트도 굉장히 각광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로나 동대문, 서대문, 영등포 등 이렇게 여의도와 강남 접근이 쉬운 곳, 이런 곳에 있는 소형 아파트는 향후 또 월세로도 전환할 수 있는 수익형 상품으로 변할 수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더욱더 각광을 받을 수 있고요. 재개발 지역 내에 또 지분으로, 소형 지분으로 향후 소형 아파트로 변할 수 있는 그런 곳에 투자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투자 유망 지역 중에서 대규모 입주 예정 급매물을 또 눈여겨보시면 좋겠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미아누타운의 대단지 아파트들이 입주하면서 가격이 하락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올해 그 1000세대 이상 입주 예정인 곳이 지금 성동구에 있는 금호 14, 17, 19역이라든지 신당 6, 7구역 같은 경우가 성동구 일대에 또 1000세대 이상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은평구 불광 7구역과 강북구 뉴타운 미아누타운 8구역도 1000가구 이상 대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런 곳에 이제 갑자기 입주 매물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에는 하반기 개통될 예정인 신분당선과 분당선 연장
선이 이제 올해 하반기에 개통이 되는데요. 그곳에 들어서 용인이라든지 수원, 분당 등 일대에 신설되는 역 주변도 굉장히 유망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서울 경전철 예상 지역에 역세권이 아니었던 지역에 역세권이 들어설 앞으로 향후 개발되는 곳들 중에 그런 곳들도 굉장히 유망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재개발 재건축 단지라든지 한강변 르네상스의 소형 지분은 계속해서 꾸준한 2011년도에 투자 유망 상품으로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고수들의 부동산 투자 비법, 알짜 급매물 찾는 방법 함께 알아봤고요. 이제는요, 알짜 투자 지역을 조목조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이곳을 주목하라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부동산 이곳을 주목하라 강의 내용 들어보겠는데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들을 꼼꼼하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정창래 이사님께서 도움 말씀을 주시겠는데요. 자, 어떤 지역 준비해 주셨나요? 기대됩니다. 예, 오늘은 그 신길 뉴타운 중에서 그 가장 빠른 사업 속도를 보이고 있어서 이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신길 11구역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길 11구역에 대해서 꼽아주셨는데요. 신길 뉴타운 하면요, 서울 전체 뉴타운 가운데서도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지역입니다. 규모가 큰 만큼 따르는 이점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어떠한 이유로 이 지역을 꼽아주셨는지 그 이유부터 들어볼게요. 예, 먼저 이 신길 그 11구역의 먼저 추천 요인을 들어보면 이 첫 번째 이유로는 이 신길 뉴타운은 이 개발 규모가 크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개발하는 면적이 크다는 의미는 향후에 모든 아파트들이 건립이 되었을 때 그만큼 규모와 집적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현재 지금 보시면 이 기존에 있던 뉴타운 중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뉴타운이 이 장이 뉴타운인데요. 장이 뉴타운의 면적은 전체 면적이 약 55만 평 정도 되고 그 다음으로 이 신길 뉴타운이 약 44만 평 정도로 두 번째로 이 한강 이남 쪽에서는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전체적인 뉴타운에서는 두 번째로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현재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보시면은 이 1000세대 2000세대짜리 이 대단지 아파트들이 그 지역의 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향후에 지금 기존에 있던 뉴타운들이 모두 개발이 되게 되면 보통 10,000세대 이상 모두 다 개발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기존에 있던 대단지 아파트하고 차별화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요인으로는 이 신안산선 그 노선이 확정이 되면서 이 교통 여건이 크게 이제 개선이 된다는 점인데요. 현재 이 신길 11구역에서 보시면 이 신안산선 노선이 환승하는 이 신풍역까지 해서 도보로 5분 거리로는 약 400m 거리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 교통망이 확충이 되면서 이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이 되면 당연히 이 외부 효과가 생기게 되는데 이 정의 외부 효과가 생기게 되면서 향후 그 지역에 해당 구역의 부동산의 미래 가치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시면 이 빠른 사업 속도를 가지고 있다. 현재 이 신길 11구역은 지금 관리 처분 단계에 와 있는데요. 이 일반적으로 재개발지나 뉴타운 사업주를 보시면은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서 조합 사업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데 따라서 이 조합원의 동의를 받는 게 그 해당 구역의 그 사업 속도나 아니면 개발 속도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이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재개발지에서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이 신길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체적인 진행 절차에서 이 마지막 단계인 이 관리처분 단계에 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리처분 단계에 가 있으면서 지금 빠르면 올 연말쯤에 철거가 가능하면서 2015년까지 또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가시적인 사업 진행 속도가 눈에 보이면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세 번째 추천 요인을 들었고요. 이 마지막 추천 요인을 들어보면 이 현재 이 신길 11구역 바로 옆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 세 개 학교가 지금 밀집이 되어 있는데요. 신길 뉴타운 전체가 향후에 개발이 되게 되면 이 신길 뉴타운 전체에서 이렇게 세 개 학교가 밀집한 지역은 이 지역이 지금 유일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향후에 모두 개발이 되게 되면 이 지역의 학군이 가장 좋아질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요. 따라서 학군 프리미엄에 따른 이 신길 11구역의 이 아파트 가격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마지막 추천 요인으로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는데요. 특히나 눈에 띄는 게 재개발 지역은 사업 진척 속도가 느려서 이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이 신길 11구역만큼은 이 부분은 안심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사업 현황은 어떠한지 들어볼게요. 네, 먼저 이 신길 11구역에 대해서 지금
가기 전에 좀 전체적으로 이 신길 뉴타운 전체적으로 한번 간략하게 살펴드리면 이 신길 뉴타운은 1구역부터 16구역까지 모두 16개의 구역으로 현재 지금 나누어져 있고요. 이 면적을 보시면은 146만 9천 평방미터, 약 44만 평 정도로 보시면 되고, 현재 지금 촉진기 행상에 나타나와 있는 이 목포 연도는 현재 2015년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 구역별로 지금 사업 속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계획했던 목포 연도보다는 다소 좀 늦춰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 신길 11구역은 예정대로 2015년까지 모두 입주가 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계획 세대수는 이 16구역까지 모두 18,845세대 정도로 모두 개발이 되게 되면 도심 속의 그 미니 신도시급으로 개발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 신길 재정비 촉진지구에 이 11구역에 대한 세부적인 진행 사항이 있는데요. 이 신길 11구역을 보시면은 시공사는 지금 삼성물산으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진행 사항을 보시면은 현재 지금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2010년 말이면은 이주가 끝나고 철거를 들어갈 예정이 있기 때문에 2015년도 빠르면 2014년도 말이면 입주가 가능한 지역이면서 이 조합원 총수를 보시면은 이 조합원 총수는 현재 지금 422명이고요. 그리고 총 건립 세대수는 837세대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평형 배분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거 아파트 평형으로 보시면 25평형, 26평형대 59.98평방미터 이하가 252세대인데요. 이 안에는 그 임대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시면 이 30평형대 같은 경우는 335세대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상대는 우리가 쉽게 아는 40평형대 같은 경우는 249세대 정도로 지금 평형 배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 평균적인 조합원 비율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 55%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지금 잘못 나왔네요. 이 신길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비율이 약 53% 정도로, 따라서 다른 평균치가 좀 낮기 때문에 사업성이 아주 우수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신길 11구역은 아까 그 전 페이지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합원 총수가 422명이고, 그리고 총 건립 예정 세대수가 837세대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신길 11구역 내에서 온전한 분양 대상이 되는 무허가 주택이나 아니면 작은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조합원 전원이 30평형대 이상 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신길 11구역의 재개발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부동산 투자하면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게 바로 주변 입지인데요. 이번에는요, 주변 개발 계획은 어떠한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먼저 주변 계획을 한번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신안산선 노선이 확정이 되었다. 그리고 이 신길 11구역 바로 옆으로 이 신길 뉴타운 전체에서 이용 가능한 중심 상업지가 새로 생긴다는 점인데요. 먼저 신안산선 노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현재 진행 사항은 작년 말에 이 신안산선 노선이 확정이 되면서 2013년도 초쯤이면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총 연장은 46.9km고요. 그리고 1단계 구간은 안산중앙역에서 시흥과 강명을 거쳐서 여의도 구간까지 2018년 지금 완공 예정이고, 그 다음 구간으로는 2단계 구간은 서울역과 공덕을 거쳐서 서울역까지 그 2022년 완공될 예정인데요. 여기도 또 중요하게 보실 게 이 공덕이나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인천공항 철도가 또 환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 신안산선 노선이 확정이 되면서 지금 신길 뉴타운의 기대 효과로는 지금 국제금융 허브를 키우기 위한 여의도와의 접근성이 크게 이제 개선된다는 점에 있고요. 지금 현재 신길 11구역에서 신안산선 노선인 환승역, 신풍역까지는 도보로 약 5분 정도 걸리고,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약 한 400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이 신길 11구역 바로 옆으로 앞으로 이제 중심 상업지가 지금 개발될 예정인데요. 이 신길 뉴타운이 약 한 9,000세대 정도가 향후에 모두 입주가 하게 되는데, 여기서 입주를 하면서 이 상권으로는 이 신길 11구역 바로 옆에 있는 신풍시장 주변으로 중심상업지가 생기면서 이 신길 11구역에서 중심상업지까지의 상권 접근성이 아주 탁월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이 신안산선 노선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주변 개발 계획을 보면은 이 신길 뉴타운에서 아주 가까운 그 여의도와의 접근성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여의도는 지금 이제 국제금융 업무지구면서 2009년 1월 달에
여의도 종합금융 중심지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와 맞물려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 여의도를 맨하탄으로 키우기 위한 청사진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요. 이 여의도 업무지구 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IFC나 파크원 등 같은 이 국제금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이 금융센터가 현재 준공 중에 있고요. 따라서 이 신길뉴타운은 이런 여의도 국제금융 업무지구와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은 이 영등포 상권가에 이제 그 거리가 아주 가깝기 때문에 이 신길뉴타운이 그런 배후 주거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살펴보니까 또 이뿐만 아니라 신길 인근이죠. 노량진, 흑선, 뉴타운 또한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이 지역도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예, 그 신길뉴타운을 중심으로 바로 연접해 있는 또 대규모 개발단지로 노량진 뉴타운이 있고요. 그리고 한창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또 흑성 뉴타운이 있는데 이렇게 연접해서 대규모로 연속적으로 주거벨트가 형성이 되면서 개발이 되게 되면 향후에는 한강 이남 쪽에서는 또 최고의 주거단지로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신길뉴타운, 노량진 뉴타운, 이 흑성 뉴타운이 각각이 각 주거지역의 랜드마크급으로 개발이 될 것이라는 점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거지로서의 매력은 물론이고요. 상업지구로서의 매력도 톡톡히 갖추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보다 구체적인 주변 상권 알아보고요. 그리고 교통, 입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주변에 있는 개발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 신길뉴타운을 중심으로 그 위에 바로 재개발 예정지가 지금 유치해 있고요. 그 바로 옆으로 그만 말씀드렸던 이 노량진 뉴타운과 흑성 뉴타운 이제 대규모로 개발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여의도 쪽으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금융 업무지구가 있고 그 앞으로 지금 여러분께서 많이 들으셨을 이번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그 한강 수변지구 개발 지역 중에 하나인 여의도 전략정비구역이 위치해 있고요. 그 바로 옆으로 또 하나의 한강 수변지구 개발 지역 중에 하나인 당산지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신길 재정비 촉진지구의 그 주변 상권과 교통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면 6호선 신풍역으로는 10호선 신안산선이 지금 환승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보라매역으로는 그 여의도까지 가는 신림성 경전철이 환승될 예정이고, 그리고 1호선 대방역도 바로 이 신림성 경전철이 또 환승될 예정입니다. 또한 그 신길역 주변으로 보시면 신길역이 1호선, 5호선 또 환승역이라는 점도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주변 간선도로망으로 보면은 이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이 노들길과 이 올림픽대로 등을 걸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간선도로망과의 그 연계성도 아주 좋은 편이고요. 또 주변에 있는 상권을 보시면은 지금 학원가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이 노량진 상권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이 대형 상권들, 뭐 타임스퀘어나 롯데백화점 등이 몰려있는 이 대형 상권이 몰려있는 영등포 상권도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상권 이용하기에도 아주 편리한 입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신길 뉴타운, 그 가운데서도 신길 11구역에 대해서 이모저모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이 지역의 장점들을 한눈에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금방 제가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을 전해드렸는데 장점을 한번 살펴보면 신안산선이 확정이 되었다. 그래서 신풍역으로 또 환승이 되면서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이 되면서 당연히 그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조합원 비율은 낮은 만큼 반면에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향후에 조합원이 내는 부담이 좀 줄어들 것이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재 지금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 중인 사업이 아주 빠른 지역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네 번째로는 이 공시지가가 높아서 평가 금액이 지금 높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인데요. 이 신길뉴타운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시지가 자체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 향후에 이 조합원의 평가 금액이 나올 때에도 공시지가에 비례해서 지금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평가 금액이 높은 만큼 이 조합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이 신길 11구역, 네, 바로 앞으로 지금 중지상업지가 있고, 그리고 그 옆으로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개 학교가 밀집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그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이 되기 때문에 학군과 교통, 상권, 이 세 박자가 두루 갖춰진 아주 우수한 입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신길 11구역의 장점들을 모두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사님, 어느 지역이든지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단점도 정리해볼게요. 예, 지금 이제 신길 11구역을 보시면은 지금 단점으로는 소형 빌라를 좀 지향을 해야 된다고 제가 적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재개발지나 뉴타운 사업지에 투자를 하실 때에는 내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뭐 소형 빌라 같은 데 많이 투자하시는데, 이 신길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이 거의 지금 막바지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소형 빌라보다는 다가구나 좀 단독주택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 높은 투자 수익률보다는 안정적인 기대 수익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이 개발 예정지에서 개발지로 이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거나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게 되면 이 가격이 큰 폭으로 뛰는데 이 신길 11구역 같은 경우에 현재 이 전체적인 진행 절차에서 마지막에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큰 수익률보다는 안정적인 투자 수익률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점과 단점 모두 들어봤고요. 종합적인 평가까지 내려보겠습니다. 예, 이 신길 11구역은 조합원 수가 낮은 만큼 반면에 아주 높은 사업성이 있어서 나중에 그 조합원이 내야 하는 추가 분담금 자체가 낮아질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사업이 빠른 만큼 안정적인 투자 수익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신안산선이 확정이 되면서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이 되고, 그래서 여의도와의 접근성이 개선이 된 만큼 여의도에 그 직주 근접이 가능한 여의도의 배후 주거지 역할을 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신길 뉴타운, 신길 11구역에 대한 투자처로서의 면면과 투자 노하우를 함께 해봤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남으시면요. 참지 마시고요. 저에게 전화로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02-2299-4034번 열려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요.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 관련한 어떠한 질문도 괜찮습니다. 네, 이제는요. 여러분들의 그 답답한 속을 전문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지금 이어가겠습니다. 네, 부동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전화번호는요. 02-2299-4034번 열려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화 곧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김순규 대표께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요. 어떤 점 궁금하신지 무조건 다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예. 질문하십시오. 예. 저기, 마포구 신공덕동에요. 네. 예. 아주 옛날에 지은 집인데, 조그만 11평짜리 주택이 있어요. 위치 어디쯤이죠? 신공덕동. 위치는 어디쯤이에요? 삼성 1차 아파트 뒤쪽? 거기 효창공원 옆에요. 효창공원 옆에요. 네. 그럼 효창 6구역과 가까운가요? 예? 효창 6구역과 가까워요? 거기는 아직 재개발 저기를 안 세웠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현재 있는 지역은 재개발 계획이 없는 곳이라는 말씀이죠? 그냥 말만 있어요. 네네. 그래서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요? 예, 거기 그냥 계속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놔둬야 되는지. 네. 집이 얼마나 되셨는데요?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꽤 오래되셨고요. 거기서 거주하시나요, 지금? 제 동생이 살고 있어요. 그러세요? 네. 구입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데요? 20년이요. 20년 됐는데. 지금 그러면 동생이 그냥 무상으로 거주하고 계시나 보죠? 소유주는 지금 언니 되시는 분이신 거고요? 아니요, 동생 앞으로 돼 있어요. 그러세요? 네. 예.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효창공원 있는 쪽에 신공덕동이라 그러시면, 예. 삼성 1차 아파트 주변으로 해서요. 삼성 1차, 2차 중간에 지금 신공덕 6구역이 지금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예. 그 밑으로는 이제 신공덕 4구역, 그 길 건너편은 신공덕 5구역이 지금 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개발 계획이 없는 곳이라는 얘기는 그 중간에 지금 위치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거든요. 효창공원을 끼고 있으면서.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6구역이나 5구역이 세대수가 이렇게 많이 개발이 진행 안 되고 있고 6구역은 한 195세대 정도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4구역은 128세대 정도가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쪽은 이제 삼성이 한 2,000가구 정도 되면서 삼성 1차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33평형 금액이 지금 6억에서 한 7억대 정도 삼성 1차가 지금 가고 있고요. 아이파크 6구역 같은 경우에 지금 6구역 개발하는 곳이 한 5억 8천에서 6억 정도 선에 지금 분양 예정을 하고 있어서 금액은 그 정도 가고 있는데요. 지금 신공덕동이나 공덕동 쪽에 공덕역 주변으로는 개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제일 큰 게 인천공항 철도고, 그다음에 경의선 복선화되면서 이제 공원 들어서는 곳인데, 지금 가지고 계신 주택은 역세권하고 좀 거리가 좀 멀고요.
개발 계획이 지금 잡혀져 있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노후 불량한 주택을 거주하기도 불편하고 개발되지 않는 곳이라면 투자 가치로서는 메리트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개발되는 곳도 지금 개발이 잘 진행이 안 돼서 지금 어려운데 개발이 안 되는 곳까지 지금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처분할 수 있으면 처분을 하시고 다른 투자 유망지역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그러면 거기가 그 용산구하고 마포구하고 그 경계선인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효창운동장, 효창공원 쪽이 이제 용산하고 마포고 딱 신공덕동에 지금 경계 라인에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 지금 신공덕동 4구역 옆에가 효창 6구역으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하나건설이 지금 시공사로 선정되어 있죠. 예, 그러면 거기만 빼놓고 해나 봐요? 거기가 지금 노후도가 안 맞거나 아니면 세대가 너무 적어서 개발되기가 좀 어려운 지역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면 뭐 개발되기는 희박한 거네요? 지금 현재 개발 계획이 없다는 얘기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개발로 투자성은 없다고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파시고 다른 지역에 개발이 진행되는 곳에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향후 가격 상승이 있을 만한 지역으로 갈아타시는 게 제가 보기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걱정이 많으신 네. 것 같은데요. 이분을 위해서 안녕히 다시 계세요. 한 번 더 답변 네. 포인트를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이분이 재개발 구역이 지금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개발이 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될 것이고 또 주택이 굉장히 노후 불량 주택을 가지고 있어서 또 거주 요건으로 또 매매하시기도 쉽지 않고 투자 여건상 나빠서 정리를 하실 수 있으면 정리를 하시고 다른 유망지역으로 좀 갈아타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상담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박클럽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02-2299-4034번 전화번호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전화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셨던 것과 같이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기회 무료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곧바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엔 정창래 이사님께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궁금하신 저기요, 점이 어떤 점이십니까? 저는요, 암사동이에요. 암사동이요? 예, 예. 롯데캐슬 44평에 사는데요. 아, 그 시형 아파트 재건축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예, 맞아요. 예. 예, 예. 이거를요, 팔려고 그러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 시기하고요. 그러니까 언제 팔아야, 지금 거주하고 계신 주택에 대한 매도 시점이요? 예, 시점이요. 예. 그거 하고, 이거를 팔아서 저는 저기 잠실 5단지 재건축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예. 가고 싶은데 조금 제가 저기 망설여지 이게 막차가 된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그거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아, 그러세요? 예. 근데 그 5단지 쪽으로 그가 지금 이제 갈아타시기를 지금 시도하시는 건데 예. 지금 사시는 지금 그 암사동에 있는 지금 롯데캐슬에서 잠시 예. 지금 5단지 쪽으로 예. 지금 파시고 실거주 예. 목적으로 5단지에 사셔서 향후에 예. 뭐 처분 소득을 보시겠다는 뜻인가요? 예. 아니 이제 재건축을 하면서 조금 저기 하려고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면서 이제 투자 수익을 보시겠다는 예.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연배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요 58세입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정확하게 좀 짚어야 될 게 예. 지금 잠실 주공 5단지로 가시는 이유가 예. 지금 순수 투자용인지 아니면은 지금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만큼 나중에 예. 지금 노후 대비용으로 좀 가시는 건지 두 개 그것도 다 한번 되는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두 개 다 되죠. 노후 대비도 되지만 예. 노후 대비가 되고 예, 그러면은 그 현재 지금 정기적으로 지금 들어오는 수입은 있으십니까? 수입이요? 예. 남편이 퇴직을 하셔서 조금밖에 안 돼요. 아, 예. 그렇게 큰 돈은 들어오지 않고 정기적으로 예. 이렇게 목돈은 들어오지 않는 거죠? 예. 지금 제가 보면은 지금 이제 예. 연세가 좀 있으시고 지금 예. 지금 사시고 있는 그 롯데 캐슬을 파시고 지금 이제 예. 주공 5단지로 지금 가시는 이유가 예. 지금 향후에 갈아타면서 처분 소득 좀 투자 수익을 좀 보시려고 좀 가시는 건데요.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입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예. 이 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남권에 있는 그 중층 재건축 중에서는 용적률이 지금 가장 낮거든요. 용적률이 낮아요? 예, 지금 현재 예. 지어져 있는 용적률이 가장 낮습니다. 예. 지금 음아아파트 같은 경우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약 한 180% 정도에서 190% 정도 사이고요. 지금 현재 지금 지어져 있는 게. 예. 그리고
지금 주공 5단지 같은 경우가 아마 135% 정도, 135%에서 140% 정도 사일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용적률이 낮은 만큼 더 높이 올릴 수 있겠죠? 예. 예, 당연히. 그러니까는 지금 용적률이 낮은 만큼, 그러니까 사업성이 그만큼 좋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기존에 지어졌던 예. 뭐 잠실 주공 1단지나 2단지, 예. 뭐 3단지 같은 거 보시면은 지금 그것보다 지금 입지가 주공 5단지가 훨씬 좋기 때문에 예. 그 현재 이 잠실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는 미래 가치가 그래도 가장 좀 좋은 아파트라고 좀 볼 수는 있겠는데요. 예. 예. 예,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잠실 주공보다는 예. 볼 때는 지금 노후 대비용으로도 정기적으로 좀 수입이 되는 예. 다른 좀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좀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아, 예, 이거보다는요? 예. 예, 그러면은요. 왜냐하면 지금 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예. 지금 처분 소득을 보고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 이 처분 소득을 보기 위해서는 경기 자체가 좋아야 되고 그에 예.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주공 5단지에 들어가서 만약에 부동산 경기 자체가 안 좋고 예. 5단지 같은 경우가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면은 내가 예. 들어가는 이유가 없죠. 그렇죠. 예, 그거는 예, 그래서, 노후 대비용으로는 좀 예. 안전하게 좀 가셔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예. 저기 다세대 주택 같은 건 어떤가요? 뭐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도 지금 예. 괜찮은데요.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살고 계시는 예. 지금 롯데캐슬 지금 예. 아파트 몇 평대 살고 계셨다고 했죠, 아까요? 아, 44평이요. 그러면 한 8억 중반대 정도 가겠네요. 예, 예, 예.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수익형 부동산을 지금 고려를 하시려면 예. 지금 요즘 한창 지금 얘기 많이 나오는 원룸주택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 예. 예. 원룸주택 같은 경우도 있고 또 도시형 예. 생활주택도 있는데요. 예. 이 원룸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인 세대가 또 거주할 수 있게끔 예. 좀 만들어 놓은 원룸주택 예.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는 이 주인 세대가 살면서 예. 그 밑에 이제 원룸주택들을 관리를 하면서 예. 월에 계속 이제 수입이 되는 거죠. 임대소득이 아, 예. 계속 들어오는 거죠. 임대소득이. 예, 예.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아니면은 뭐 다세대나 이런 요즘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 지금 많이 짓고 예. 있는데 이 예. 다세대나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발 예정지에 예. 예, 그러니까 아까 여기 옆에 계신 분 김순길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지금 개발 예정지 뭐 한강변도 괜찮고요. 예. 이런데 조그만 다세대나 도시형 생활주택도 월세가 이런 지역들은 잘 나오기 때문에 예. 지금 개발 예정지에서 처분 소득하고 예. 향후에 개발돼서 처분 소득도 볼 수 있고 물론 예. 일반적인 오피스텔보다는 예. 수익률이 낮겠지만은 안정적인 그래도 은행 이자보다는 높은 예. 은행 이자보다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요. 예. 예. 그런데 저기 앞으로 정부에서 월세랑 이렇게 그런 걸 세금을 낸다 그러잖아요. 네네. 예, 그런 거 내고 뭐 부가세 내고 나면 그렇게 큰 수익이 되지 않지 않나요? 아유, 세금은 돈 버신 만큼 내셔야죠. 세금은. 그래도 아유. 그게도 남냐 이거죠, 제 말은. 그런 거 다 예. 내고. 예, 그리고 이제 아들 예, 근데 앞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하시면요. 예. 그 생각하시는 만큼 세금은 많이 안 내십니다. 아, 등록하면요. 예, 그러면은 그건 만약에 시간 관계상 예. 지금 이 정도로 하고요. 아, 제가 또 예. 자세한 거는 또 제가 따로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네. 네, 궁금하신 점 남으시면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 열어놓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곧바로 세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김순길 대표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요? 아, 예. 네, 말씀하세요. 예. 네, 말씀하세요. 네, 전 제부동이요. 최부동이요. 네. 예, 예. 재개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재건축 기업, 네. 구역이요. 네. 그 자료가 그거 나갔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게, 제가 궁금한 거는 네. 구역 기능도 안 돼 있고 자동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인데, 네네. 어떻게 해서 그 서울시에서는 보존지구요. 한옥 보존지구. 예, 한옥 보존지구를 네네. 지정한다고 그러는 건지, 네. 아니면 아파트를 짓든지, 한옥을 짓든지, 네.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라야 그게 저기가 될 텐데, 네네.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한옥 보존지역을 지정을 하는지 그게 네.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짧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가 네네. 지금 그 최부동이 재개발로 진행을 하고 있다가 서울시 공동건축심의위원회에서 예. 한옥 보존지구로 지정을 하겠다는 그 발표가 되면서 지금 재개발이 지금 난관에 지금 부딪혀 있어요. 그래서 북촌은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데 서촌은 지금 상당히 주택들이 불량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노후되고 낙후된 곳이 많아서 사실은 한옥 보존지구로 개발해서 개보수를 하면 30평형대를 개보수하는 비용이 거의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들거든요, 금액이. 그래서 사실은 그 서촌이 좀 한옥 보존지구로 개발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좀 닥쳐져 있는데요. 그 재산권의 내 재산권의 보호냐 아니면 한옥으로 개발하는 것이냐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좀 원만하게 타결을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위치가 이제 배화여대 쪽에서 그 삼계탕 유명한 집 그 라인 안에 들어 있는 곳인데 지금 그곳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그 차도 못 들어가고 노후 불량된 곳이 많아서 사실은 한옥보존지구로 개발하게 되면 개발을 원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또 매수를 하고 개발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지원을 해줘서 개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될 것 같고요. 그쪽이 또 한옥이 또 들쭉날쭉하게 젖어 있는 것 같지만 상당히 체계적이고 또 상당히 그 어찌 보면 그 용도에 맞게 이렇게 지어져 있어서 외국인들도 와서 감탄할 정도의 주택이기 때문에 잘 또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은 뉴타운 재개발 이런 데들이 개발이 되면서 수익성 위주로 지금 계속 개발하다 보니까 택지처럼 개발하면 단독주택지도 있고 점포주택지도 있고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금은 재개발 지역에서 개발하면 아파트만 짓기 때문에 단독주택들을 선호하시는 분이나 단독주택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다른 지역으로 좀 옮겨가셔야 되는데 최부동 같은 경우는 뭐 그 경복궁역을 끼고 있으면서 또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도심에 굉장히 가깝다라는 그런 곳에 있어서 개발과 함께 또 존치가 어우러지는 그런 지역으로 좀 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도 최부동 개발에 대해서 아파트가 들어서면 굉장히 또 좋으시겠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곳은 보존을 해야 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거기랑 가장 비슷한 데가 이제 인왕산 아이파크를 좀 들 수가 있는데 인왕산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이제 33평형 금액이 한 7억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개발이 된다면 그 정도 또 금액으로 또 그 금액 이상으로 또 상승할 수 있는 폭도 있는 곳인데 개발이 보존하면서 그거에 따른 또 반사 이익을 또 주민들에게 또 주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화 상담은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미처 연결되지 못하신 분들은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연결되거든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02-2299-4034번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요, 직접 전화 연결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선물 마련했죠. 성공적인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를 위한 필수 월간지 예스하우스 3개월분을 약속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하시고요. 상담까지 모두 맞춰주신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박클럽 시즌2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